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시장 코스닥 지수 1%대의 강세로 인해서 61선 돌파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줬는데 수익률 잘 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종목특합스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 나름 괜찮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대구, 부산 강연회를 다녀와서 그 기운이 주식시장에까지 전해졌는지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지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강연회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특히나 부산 쪽에는 뭐 정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서서 강연회를 참석하신 분들께서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만큼 부산에서만큼은 저희가 독보적으로 엄청난 열기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는데, 자, 이 시간을 빌어서 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앞으로도 저희 종목특급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동신 멘토님께서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부산, 대구 강연회를 갔다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래서 부산, 대구에 부자가 많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만큼 정보력을 얻으려는, 그리고 강의를 받으려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느꼈고, 제가 이번 강연회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연말까지는 강하게 갈 거라고 팁을 좀 드렸죠. 그리고 일단 몇 종목들, 그러니까 몇 종목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15% 정도 급등이 나왔죠.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월요일날 오늘 시초가에 따라 사신 분들이라면 크게 수익을 내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주들도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게임빌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컴투스 같은 경우도 12% 상승하고, 전체적으로 다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발빠르게 움직이신 분이라면 큰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저희 강의를 많이 참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팁을 드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도 저희도 자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도 부산과 대구 강연회를 이어가지고 향후에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코멘트를 해드릴 테니까 종목 상담을 좀 많이 받아보시면서 이번 주 장 전략 짜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 부산 강연회 열기만큼 오늘도 저희 종목특합스를 통해서 전략과 전술 잘 짜셔서 이번 한 주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특히나 코스닥 지수 이번에 61선이 우하향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저항이 지지로 되는 과정들 반드시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자, 역시나 금일 윤동신 멘토님께서 좀 말씀해 주신 대로 게임주들의 어떤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재미난 종목들이 여럿 오늘 나왔기 때문에, 자, 한 주의 출발 오늘도 저희 종목특합스와 함께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서울번호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종목별 대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7263번님, KG케미칼 16,400원에 비중 30%, 현재 종가가 16,2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역시 저점인 그래도 지지를 해줘야 되는 17,500원 라인을 지지를 좀 못해준 게 안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예, 저점 15,800원을 좀 지지를 해야죠. 쌍바닥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여지없이 조금 하방으로 조금 더 밀려는 심리가 차트상으로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850원을 좀 지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을 지금 현재가가 16,250원인데 이 종목을 조금 관심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지금 매입가랑 현재가랑 큰 차이가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매력적인 구간에 매수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도 들고 있고요. 지금은 빠져나오시는 전략보다는 1차적으로 좀 목표가를 잡고 목표가에 맞춰서 좀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 17,600원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1042번님, SM 39,800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SM 역시나 61선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61선에 대한 이탈적인 부분들. 자, 이탈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속적인 홀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에 대한 부분들 역시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4분기 실적도 연이어서 이어질 수 있는, 호조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금일 같은 경우에 놀자주들, 엔터주들 포함해서 게임주들 순환매가 한 번씩 돌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SM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기대감적인 부분들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기관들의 매수세 꾸준히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지난번에 상승했던 그런 가격대들, 사실 이제 5만원권 부근대에서 이제 박스권 상단 구간이기 때문에 요 라인대까지는 일단은 상승폭을 좀 잡으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일단 지난번에 49,850원대에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그때 가격을 맞고 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1차 목표가 5만원대 말씀드리면서 홀딩 관점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5145번님 셀트리온 71,600원에 비중 40%. 현재가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78,200원이죠. 과거에 7만원 미만 선에서, 그러니까 7만원 요 라인에서 상당히 왔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8만원 1차적인 목표가 잡아라. 8만원 무조건 간다. 역시 뭐 8만원 좀 찍었죠. 10월 21일 날 79,900원까지 주가를 찢었으니까 뭐 100원 차이 나니까 큰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해서 79,00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 강하게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덜 오른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엔 이 종목도 아직까지 목은 마르다. 뭐 배가 고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를 8만원을 잡아드렸으면 2차적인 목표가 85,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85,000원까지 충분히 갑니다. 충분히 가니까 매입단가 71,600원이면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85,000원을 조금 목표가로 잡고 움직이시는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2818번님 비아트론 13,700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비아트론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그런 종목이 되겠죠. 9,200원대. 지난번에 비아트론 한번 상담 드릴 때 쌍바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말씀 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9,300원대 그리고 9,200원대에 대한 쌍바닥 가격대, 이때를 강력하게 종가상 이탈되지 않는다라면은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자, 결국에는 이번에 점진적인 상승함에 있어서 61선 저항으로 있던 61선이 우하향이 되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의 패턴들이 만원대에서 14,000원대에 나왔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13,700원대 일단 소폭의 수익 구간이십니다. 자, 최근 들어서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 계속적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 이번에 사실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15,000원대 강력한 돌파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홀딩 관점으로 좀 추천을 좀 드리겠지만은 지난번에 가격대들 16,000원대를 계속적으로 맞고 떨어졌던 과거들이 5월, 6월, 7월 달에 있었던 그런 흔적들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16,000원대 강력한 돌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홀딩 관점, 맞고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수익 실현 관점으로 추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7989번님, 제우스 13,150원에 비중 50%. 최근 들어가지고 제우스 같은 경우는 뭐 태양전지 제조 사업에 진출을 한다. 자회사가. 그래가지고 주가 좀 움직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거래량이 터졌네요. 전일 대비해서 한 400% 정도 터졌는데, 기관이 한 15만 주 정도 강력하게 좀 매도가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바닥 다지고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에 큰 변화 없고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가 점진적으로 매출에 큰 변화는 없지만 뭐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흐름 좋고요. 주봉상 같은 경우도 목표가가 쉽게 도달 가능하게끔 뭐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 13,300원,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13,300원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5,000원까지는 좀 충분히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황 바닥이라 생각하시면서 조금씩 모아간다. 그러면 1차적인 목표가 15,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 밴드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8388번님, 넥슨GT 16,700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넥슨GT도 좀 많이 올라왔죠. 바닥권에 만원대부터 14,200원대까지 40% 가까이 상승했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오늘 이제 사실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죠. 그동안에 기관들에 대한 매도세가 꾸준히 나왔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웬일인지 기관들에 대한 상승함에 있어서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자, 점진적 상승세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바닥권에서 30% 40%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차익 실현이 조금씩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지만은 일단 상승과 하락이 나오게 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폭 충분히 저항벽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홀딩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난 월봉 차트 주봉 차트를 좀 보더라도 박스권 상단 가격. 자, 박스권 상단 가격이 요 가격입니다. 14,700원대. 14,700원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14,700원대를 돌파하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구간에 들어오면 다시 한번 여력 주셨고 방향성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포스코입니다. 네, 매입당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예, 18만 7천 원에요. 18만 7천 원이요? 17만 8천 원에 네. 80%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니, 며칠 전에 이제 이거 매수를 했는데, 네. 지금 계속 행보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중국 처방 회사가 그것도 어떻게 좀 문 닫다고 문을 닫아가지고 후숙가가지고 혜택이 있을란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한번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예, 전화를 잘 주셨고요. 네. 포스코 지금 매입단가 대비해서 오늘 종가가 19만 3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매입가가 대비해서 15,000원 정도 올라왔으니까 한 8%, 9% 정도 수익 구간이네요. 예, 수익 구간인 거 추천드리겠고요. 아니, 축하드리겠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 중에 좀 자주 상담을 해드렸죠. 한 5번 정도 이상 상담해드린 걸로 나오는데, 결론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18만원 무너지면 무조건적인 매수. 19만원대 항상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 1차적인 목표가 18만 7천원 잡으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 18만원 찍고 2차적으로 주가 상승할 때 2차 목표가 20만원 잡으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 쪽 기업체들이 KS 마크가 없어진다. 이게 취소가 된다는 얘기가 있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 쪽 제품에 대한 KS 마크를 취소를 하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결국은 그걸 놓고 보면 그동안 포스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철강을 짓눌렀던 업체들이 중국이잖아요. 예. 미국 쪽에서도 반덤핑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반덤핑 쪽으로 문제가 났었는데,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철강 업종이랑 철강 회사들이랑 중국 쪽 철강 회사들이랑 가격 차이가 큰 차이가 안 났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톤당 한 1, 2만 원 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톤당 10만 원이 넘어가요. 10만 원이 아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철강 제품들의 40% 이상이 중국산이에요. 예. 중국산이란 말은 좀 오해가 있겠네요. 40% 이상이 외국 거예요. 그 중에 60%께 중국산이네요. 그러면 정확히 따지면 한 25% 정도가 중국산인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그동안 계속 하락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아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중국 쪽이 KS 마크가 취소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철강 업종이 좀 호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만 원까지는 무난히 갈 것 같아요. 무난히. 20만 원까지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과거에 16만 원까지 빠졌을 때 제가 1차적인 목표를 18만 원을 잡아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 다시 한번 레벨업해서 18만 7천 원, 그 이후에는 20만 원을 잡아드릴 테니까 20만 원 올라가기 전까지는 매도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 홀딩을 하시고요. 예. 장중에 이 종목이 20만 원을 터치한 날이 한 번이라도 온다. 그러면 그날 바로 다시 한번 재상담을 해주세요. 그러면 더 갈 가능성 굉장히 커요. 예, 굉장히 큰데 그때 상황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 기업이 결국은 도산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철강 업체들이 땡큐예요, 완전히. 예, 그러니까 그 상황 좀 진행되는 상황은 다시 한번 보게 20만 원 될 때 다시 한번 연락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일기획을, 지난번에 한 15일 전에요. 예. 상담을 한번 했거든요. 예. 우리 멘토님한테. 예. 그때 한 2만원대선 가면 그때 전화를 한 번 더 주라고 해가지고. 예. 그때 기억이 나고요. 예. 일단 제가, 지난번에 10월 20일 날 10% 급등할 때, 이때 이 거래량이 상당히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 거래량.
이 거래량이 상당히 심상치 않다.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것도 저항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국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넥슨 GT처럼 이렇게 저항벽이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슈팅이 제2기획이 한번 나왔던 그런 케이스. 자, 결국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도 제가 진단해드린 것만큼 상승폭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일단은 제1기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중국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던 그런 상황이 되겠죠. 뭐 중국의 오중전이라든지 지준율 인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 중국 사업 확장적인 부분들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자, 최근에 상승했던 부분들 추가적으로도 어느 정도 상승 구간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매수가가 지금 22,500원이세요. 그죠? 예. 매수가가 22,500원이시니까는 일단은 조금 수익 내고 나오시는 게 목적이 되셔야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뭐 3만 원도 나오고 뭐 28,000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신뢰를 한다기보다는 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바닥권을 다지고 지금 박스권 돌파하는 과정이잖아요. 예. 과정이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까지 충분히 올 것 같아요. 매수가 부근까지 충분히 올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 평균 단가가 얼마가 되냐의 그런 싸움일 것 같아요. 자, 예, 그래서 예. 2만 원대 한번 이탈할 때 있죠? 예. 2만 원대 한번 이탈할 때 추가 매수 관점을 조금 보도록 하세요. 예. 추가 매수 조금 관점을 보셔갖고 22,000원 돌파할 때 강력한 돌파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점진적인 상승 25,000원대까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2만 원대 한번 깨졌을 때 추가 매수하자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예. 종목 가지고 계세요? 그 오리온요. 네. 그때 전화 주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잠깐 나간 사이에 전화가 와가지고, 예, 근데 언제쯤 가겠어요? 매입 단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입 단가랑 비중 좀 내요? 네, 여보세요? 예, 예, 얼마에 사셨어요? 110만 원 넘게 샀어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0%고요. 50%요? 예. 예, 주가가 지금 100만 원 무너져요. 지금 오늘 종가가 98만 9천. 110만 한 5천 원인가 샀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50%예요. 예, 잘 하셨고요. 예, 오늘 종가가 98만 9천 원에 장을 마감을 했네요. 일봉상으로 예. 놓고 보면 주가가 매입 단가 근처까지는 한번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107만 2천 원까지 갔었으니까 뭐 한 2%, 30%, 3% 정도 손실 구간까지 갔다가 주가가 하방으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원화 약세 기조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곡물 가격 부담적인 부분도 있고 원가 자체가 상승하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뭐 식음료 쪽은 결국은 조금 약간의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사반기, 3분기, 4분기 쪽은 수익이 조금씩 개선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좀 점진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다시 한번 주가가 레벨업 돼서 105만 원, 110만 원을 터치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때가 된다고 하면 꼭 자리를 지키셔가지고 조금 매매를 좀 해주시고요. 최근에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뭐 최근 들어가지고 외인이 좀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외인 지분율이 9월 대비해서 꾸준히 증가돼가지고 지금 한 4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예. 제가 생각에는 요선은 분명히 가요. 요선은. 그러니까 낙폭이 과대했던 105만 원, 106만 원 요선은 분명히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을 정리하겠다 아니면 뭐 빠져나오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1차적으로 종목 올라와가지고 한 뭐 107만 원 선 오면 그때 한번 문의를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매매해 주세요. 예.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엑세스 바이오 1,300원에 20%요. 1,300원에 20%요? 네. 오늘 좀 많이 빠지셔갖고 좀 기운이 빠지셨겠어요. 네. 어떤 점이 많이 궁금하시죠? 손절가요. 손절가요? 네,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엑세스바이오를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놓치셨나봐요. 그거 놓쳤어요.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네. 지난번에 5월, 6월, 7월 계속 리딩을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 계속 박스권 상단
한글과 컴퓨터랑 이 종목을 계속 상담해드렸어요. 박스권 돌파할 때 상단이 얼마? 13,000원이기 때문에 맥스 13,000원이다. 그럼 13,000원 이하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자라고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종목, 매수를 좀 하게 되더라도 61선이 이탈되면 빠르게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도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61선 급락하니까 오늘 역시나 하락의 연속성을 갖고 급락이 나왔던 모습들. 자, 일단 오늘 공시 나온 거 확인해 보셨나요? 네. 어떻게 나왔죠? 공시가? 아니, 들었어요. 저기. 그 다른 사람한테. 실적이 발표가 나왔죠? 예. 실적이 적자 전환을 했어요. 그죠? 예.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적자 전환을 했는데 88억 신규 규모 시설 투자 결정을 했어요. 적자가 나왔는데 신규 시설 투자 결정을 했어요. 조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자, 역시나 그에 대한 부분들에 맞게 일단 주가의 하락폭이 나왔죠. 네. 6% 정도 급락이 나왔고 신저가가 나왔습니다. 자, 요런 차트의 모습에서는 내일 또다시 신저가가 나올 것 같아요. 갭 하락 출발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이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를요. 이 종목을 월봉 차트로 쭉 당겨서 보면 신저가, 그러니까 2013년도 10월 달에 신저가가 7,590원 정도 됩니다. 네. 7,590원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 가격대가 오면 또 신고가에서 반토막이에요. 그러니까 15,800원에서 7,500원대는 거의 반토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7,500원대를 반드시 지지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고가 대비 반토막 이상 난 상황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고가 대비 반토막 정도 7,500원대를 손절가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삼성전자 네. 125만 원에 20%거든요. 네. 네, 130만 원 가면 더 이상 못 갈 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아니, 누가 그래요? 이 사람들이 130만 원이 꼭대기라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129만 2천 원인데. 그러니까 걱정돼가지고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는 더 갈 것 같은데요. 예, 그러세요. 네. 그러면 내가 항상 좋아하니까 잘 듣고 있으니까 따라해야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네네. 제가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영업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1,000원을 팔 때 얼마 남냐. 네.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1,000원 팔면 30원 남는데 과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IM 쪽에서는 1,000원 팔면 30원이 남았어요. 26원, 24원 이렇게 남았으니까.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14원이에요. 14원. 근데 과거에 안 좋을 때 스마트폰 쪽 부분은 9%였어요. 9% 영업이익률이. 근데 점차적으로 올라왔고 14%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삼성의 연말 뭐 하죠? 연말에 삼성전자? 좋다고 연말은 더 좋다고 하니까 실적 발표도 어쩌고 좀 좋게 나왔다고 같기도 하고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가격 선정만 좀 해드리면 되는 거죠. 네네. 제가 생각에 이거 132만 원 가요. 아. 네, 132만 원 132만 가고요. 원 팔아줄까요? 그러니까 언제가 타이밍이냐면 삼성전자에서 네. 주주 친화 정책 하죠. 네네. 연말에 주주 친화 정책 한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네네. 그때 주가 다시 한번 레벨업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자체는 130만이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과평가 너무 오버슈팅 돼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큰 지수 종목이기도 하고요. 예. 지수랑 커플링도 되는 부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132만 원 위에는 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삼성전자 125만 원 갖고 있다 그러면 132만 원 위에서부터 차근차근씩 매도할 것 같아요. 차근차근. 한 세 번에 나눠서. 조금씩 팔으라고요? 네, 세 번에 나눠서 한 예, 2만 원 세 번에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가장 좋아요. 예. 그리고요, 네. 아이고, 이거 뒤에 사람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죠? 저번 주에 농심을 제가 상담을 드리는데, 38만 9천 네, 원. 저희가 뒤에 사람들 많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요. 예,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예? 한 종목씩밖에 상담 안 됩니다. 아이고. 네, 다음에 전화 한번 주세요. 38만 9천 원에 전화 해라 그래서. 다음에 전화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시즌 46,000원에 50%인데요. 여러 가지 궁금해서요. 예? 시즌 예. 46,000원에 50%요. 46,000원에 50%요? 네. 어떤 게 많이 궁금하세요? 제약 다른 건 움직이는데 이거는 네. 뭐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다른 건 움직이는데 이건 안 움직인다. 꼭 네. 내가 찍으면 안 움직여요. 그죠? 네. 꼭 내가 사면 내 것만 안 안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것 거꾸로. 같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꼭 팔면 다시 올라가요. 그죠? 네. 근데 이 시즌이 네.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재료가 좀 딸리는 것 같아요. 재료가. 네. 그러니까 다른 제약 바이오들은 뭐 임상이다, 뭐 기술 수출이다, 뭐 실적의 급증이다, 뭐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막 계속 나왔잖아요. 네. 뭐 FDA 승인이다, 뭐다 막 계속 재료가 나왔는데 네. 이 종목은 좀 재료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이번에 계속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 반등함에 있어서 역시나 힘을 못 내고 계속적으로 옆으로 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옆으로 기는 모습들이 있어서 더 이상 떨어지진 않죠. 37,000원대를 계속적으로 좀 지지는 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지금 구간이 바닥권에 대해서 아마 경직성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슈팅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기다림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결국에는 이번에 실적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메르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실적적인 부분들이 꺾였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이번 분기에는 실적적인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 밴드를 좀 잘 설정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37,000원대 있죠? 네. 37,00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홀딩 관점으로 보도록 하시고요. 네. 최대로 이 종목 맥스로 손절가를 잡는다. 그럼 35,800원대 있죠? 네. 35,800원까지만 일단 최대로 버텨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네. 그 이하로 떨어지면 손절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버텨준다. 다시 한번 그 가격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상승 구도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42,000원 정도까지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일단 홀딩 관점으로 좀 추천드리겠고요. 이 종목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매수가 정리 의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3944번님 슈피겐코리가 96,000원에 비중 30%. 오늘 종가가 94,000원이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아이폰 6S가 잘 팔린다는 이슈와 함께 주가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예, 케이스 같은 경우도 과거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거에도 뭐 작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0% 이상 증가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결국은 애플 신제품 효과에 힘입어 주가가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출 영업이익 꾸준히 증가됩니다. 영업이익 30% 이상 굉장히 많이 나오는 회사고요. 제가 이 종목을 관심 갖고 있다고 하면 저는 93,000원대에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0만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0195번님, SG충남 먼저 5,320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테마를 좀 탔던 그런 종목이었죠. SG충남 먼저 뿐만 아니라 그런 관련 테마 섹터들이 최근에 좀 강력하게 좀 올라온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일단 SG충남 먼저이 그동안에 신고가를 찍고서 6,300원을 찍고서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11선까지 다 이탈하고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급락이 좀 예상되는 그런 상황들. 자, 일단은 이런 급등주를 공략하실 때는요.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5일선을 기준으로 좀 보셔야 돼요. 5일선이 이탈하게 되면 빠르게 주가 하락폭이 단기 급등주는 빠르게 이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역시나 5일선 이탈되니까 급락이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나왔죠. 이만큼 한 20%는 더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은 SG충남버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어떤 그런 재료성의 종목들이 조금씩 나올 수 있는 재료성 그런 상황들이 일단은 소진된 그런 상황이지만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단순할 것 같습니다. 21선 가격이 되겠죠? 일단은 3,30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홀딩 관점으로 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 종목 다시 한번 21선에서 반등 구간으로 치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급등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 타이밍을 잘 노려보셔갖고 일단은 1차 목표가로 4,400원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3538번님 파트론 1,500원에 비중 30%. 최근에 좀 상담을 한번 해드린 종목이죠. 결국은 카메라 모듈 시장의 고급화로 힘입어 주가 우상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분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2,153억, 영업이익 183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192% 증가되는 수치가 나왔고요. 역시나 정고점, 그러니까 쌍봉, 3봉, 4봉 구간을 뚫어버리고 주가 위로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에는 흐름 좋습니다. 흐름은 좋고요. 굉장히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최근에 급락 나왔던 11,000원 라인을 맞고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 더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000원, 8,000원 라인에도 상담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매입 단가가 1,500원이다. 결론은 매입 단가는 좀 비싸네요. 비싸고요. 제가 생각엔 그나마 그래도 조금 버티신다고 하면 주가 다시 한번 레벨업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 많이 잡아드렸습니다. 8,000원, 9,000원, 만원 많이 잡아드렸는데 제가 생각엔 이 종목 조금 더 가가지고 12,000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분기 같은 경우도 제 판단으로는 호실적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차적인, 3차적인, 4차적인 목표가 12,000원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835번님, 메지온 25,000원에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메지온, 일단은 최근에 들어서 옆으로 기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죠? 이 종목도 아까 시즌과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상승폭, 제약바이오 반등폭에 있어서 주가의 하락폭이 좀 깊었던 상황입니다. 자, 역시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 4% 정도 지난주 금요일에 6% 정도 급락이 나왔던 모습. 자, 결국에는 이번에, 이 저점 라인들을 상당히 좀 잘 지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급락이 나왔던 가격대가 23,000원대이기 때문에 전저점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저점을 지지해줄 확률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매수가가 25,000원대이시니까는 오늘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매수하신 것 같은데 자, 점진적인 상승 구도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차 목표가로 일단은 27,000원대까지는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게임빌, 81,000원에 50%인데, 이제 25% 갖고 있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너무 내가 좋아해가지고 계속 95,000원부터 사기 시작해가지고, 네네. 너무 막 속상하게 내려가지고, 네. 막 밑에서 계속 막 사다 보니까, 네. 50%까지 돼버렸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아침에 회사 나가면서 이제 50%를 지금 있는 거에 이제 절반을 네네. 83,000원에 이제 내놓고 나갔어요. 네. 그래서 들어와 보니까 이게 팔리고 이제 절반만 남았네요.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게 궁금하세요? 알려주셨으면 해서요. 예. 부산 강연회 때 주말에 참석을 하신 분인가요, 혹시? 예? 부산 주말에 강연회 때 참석을 하셨나요, 혹시? 저희 주말에? 아니요. 안 하셨어요? 예. 주말에 제가 가서 모바일 게임주 간다고 1시간 20분 동안 좀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예. 오늘 게임비를 같은 경우는 30% 이상 급등하는 패턴이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오늘 시초가에 잡으셨어도 한 25% 정도 수익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뉴스로 움직인 거죠. 뉴스 신작 게임에 대한 해외 쪽에서 흥행 돌풍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슈와 함께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 대비해 가지고 거래량이 100만 주 정도 터진 상황이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상한가 패턴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주,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 인수됐다. 아니면 화장품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한가 연속으로 나와요, 연속으로. 그러니까 30% 갔다가 다음날 점상은 안 가고 15% 갔다가 또 상으로 말고 이런 패턴이 나오는데 이렇게 재료로 움직이는 그 외의 재료로 움직이는 종목에 대해서는 당일날 상한가가 갈지언정 다음날에도 상한가가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예. 통상적으로는 다음날 5%에서 10%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장 끝날 때는 거의 보합에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내일 종목이 올랐을 때 시초가에서 한 3% 떠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10% 미만 선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기로 추천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정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렇게 투자 전략을 좀 짜주시고요. 뭐 나는 단기적인 성향의 투자자인가, 장기적인 성향의 투자자인가에 맞춰가지고 매매 전략 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유니테스트고요. 예, 예, 12,700원에 비중 30%입니다. 12,700원의 비중 30%요. 네네.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예, 그때 어. 제가 14,000원 매수가일 때 전화 예. 한번 드렸었는데요. 예, 예. 그때 이제 10,000원대 지지하는 것 같으면 12,000원대로 맞춰보라고 하셔가지고. 예, 예. 제가 맞췄는데. 예. 아직 지금이 이제 만약에 추가 매수 타이밍이면 이제 11,000원대로 더 내려보려고요. 10,000원대를 지지 나왔다가 14,000원까지 올라갔었죠? 아니, 14,000원? 최근에요. 최근에 그러니까 10,000원대를 지지가 나왔다가 11,200원까지 올라갔었죠? 예, 예. 최근에. 근데 예. 이제 10,000원대를 이탈해버렸어요. 그죠? 예. 이탈해버렸어요. 자, 요렇게 돼서 지금 비중이 30%가 되신 거예요. 그죠? 네네. 근데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확인을 좀 하는 과정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섣불리 추가해서 하는 구간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예. 지난번에는 일단은 쌍바닥 가격권에 대한 지지세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21선까지 지금 저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대비 지금 약세예요. 그죠? 예. 시장 대비 약세인 상황에서 주가의 하락폭이 조금 더 예상이 돼요. 네네.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해서 지금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내일이나 이번 주 후반 있죠? 네. 이번 주 후반에 반드시 전저점 이탈,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네. 전저점 지지가 안 나와줬을 때는 다시 한번 9,000원 초반대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예. 9,000원 초반대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냅두시고 예. 지금 고점대가 19,700원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반토막 정도 났다고 했을 때는 한 9,500원 정도, 9,000 한 몇백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죠? 예, 예. 그래서 그 가격대까지 일단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추가해서 섣불리 하지 마시고, 예. 이 종목 반등이 나오더라도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네네. 지난번에 한번 상승이 나왔잖아요. 6%대, 그죠? 예, 예, 예. 추가 매수를 하고 상승이 나왔는데, 그때 전화를 주셨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아, 예, 예. 그때 전화를 주셔서 다시 한번 대응 전략을 짰었어야 되는데, 제가 추가 매수를 사인 드리고, 그때, 이때 왜, 말씀 좀 드리냐면은, 21선이 한번 돌파가 나왔었거든요? 예. 돌파가 나온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급등이 바로 나와야 돼요. 예. 바로 못 나오면 대응 전략을 빠르게 다시 전략을 짜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그 부분이 아쉬운 것 같고요. 이번 상황에서는 일단은 추가매수 지금 하지 마시고 홀딩 관점으로 좀 보시되 이번 주 후반 정도 들어서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럼 다시 한번 대응 전략 짜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포티스요. 네, 매입단가랑 비중 말씀해 주실래요? 5,600원에 40%인데요. 네. 이거 7,500원에 지난번에 샀다가 중간에 손절하고 4,900원 지지받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잡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목표가 1차, 2차 목표가 좀 알고 싶어서요. 아, 목표가요? 예, 적자 기업인 건 아시죠? 예, 이게 셋톱박스 판매하는 회사인가는 아시죠? 예, 예, 매출 구조가 99%, 8% 이상의 셋톱박스에서 나오는데, 예. 최근 들어서 이제 화장품 사업한다고 그래서 주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예, 최근 들어가지고는 중국 화장품 2개 붙이면 주가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예. 예, 흐름은 좋습니다. 흐름은 좋은데, 조금 위험한 줄을 타고 있지 않나라는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긴 하고요. 예. 예,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뭐 기관과 외인의 특별한 주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외인이 3,000주, 만주 이런 거 사는 거는 이거는 의미 두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예. 기관 같은 경우도 뭐 2,500주, 뭐 외인은 2만주, 뭐 5,000주, 4,000주 이런 거 큰 의미 두실 필요 없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000원 선이 딱 좋아요. 8,000원이. 8,000원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현재 종가가 6,800원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종목 갖고 저는 이 종목 안 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 사는데 갖고 있다라고 하면요. 저는 7,500원에 반절 그리고 8,000원 부근 왔을 때 반절 털고 나갈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렇게 1차, 2차 목표가 잡아갖고 좀 매매를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한 전화 주셨어요? 아가나 컴퍼니. 아바강 컴퍼니요. 어떤 종목,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70%고요. 예. 13,250원이요. 13,250원이세요? 예. 오늘 매수하셨나요? 네네. 오늘 전에 왜 한번 매수하셨- 매수했다가 수익 조금 보고 다시 팔았다가 오늘 또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매수하고- 문제예요. 그죠? 수익 보고 팔았다가 다시 사면 꼭 물려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 몇 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몇 번 그랬는데 그거 습관을 못 고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예.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시면은 계좌의 손실이 더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유념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일단은 오늘 매수하신 이유가, 상승해서 물론 매수하셨겠지만은, 뭐, 중국의 어떤 오중전에, 그죠? 지준율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에 대한 부분들에 맞게 중국 관련된 그런 섹터들이 강하게 좀 움직였었는데, 정강무역의 패턴이 나와버렸어요. 그죠? 정강무역의 패턴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죠? 음봉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7월 달에도 음봉이 나왔어요. 7월 달에도 14,000원대를 맞고 음봉 나오고, 9월 달에도 13,000원대를 맞고 음봉이 나오고, 예, 그러네요. 이번 달에도 음봉이 13,000원대에서 4,000원대 음봉이 또 나오고. 이거 뭘로 보이세요? 차익 실현으로 보이시죠? 예. 누가 봐도 차익 실현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 종목의 특성이 하반기 때부터는 14,000원대와 15,000원대만 가면 6월 달에도 윗꼬리,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 터지고, 특징적인 모습 찍어낼 수 있겠죠. 자, 요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너무 급하게 많이 보지 마세요. 많이 보지 마시고, 워낙 이 종목이 지금, 11,000원대 매수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11,000원대 사실은 수익을 좀 많이 봤습니다, 이 종목으로요. 그러니까요. 수익 많이 보셔갖고 축하할 일이지만은, 지금은 긴장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긴장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11,000원대 매수하시는 분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차익 실현이 나왔다. 자, 근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다시 갭상승 출발하게 되더라도, 밀릴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매수가 부근이잖아요. 예. 매수가 부근인데, 13,400원에서 500원 정도 들어오면요, 일단 정리하고 종목 교체하려고 말씀드릴게요. 13,400원이요? 예, 400원, 500원대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상승 시에는 매도하셔왔다가, 조금 더 아까 아바간 컴퍼니 저점에 매수 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저점 매수 전략, 다른 종목으로 추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네.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고요. 네. 매수가는 59,000원에 30%입니다, 예.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예.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그렇게 좀 궁금한 거는 팔아야 되나, 아니면 뭐 기다리면, 뭐 다시 또 회복되나, 예전에 전문가님들이 많이 좀, 이런 뭐 어디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추천하시는 것 같은데, YG를요? 매수하고 난 뒤에, 예, 네. 쭉 계속 흐르더라고요. 그래가, 하면 오르겠지, 뭐, 이게, 저도 장기로 보고, 근데 장기로 봐더라도, 지금 제가 매수했는 금액에서, 네. 이득을 보면서 장기로 날아가는 거하고, 계속 그냥 내려가니까, 진짜 이게 주식이 진짜 안 좋은지, 뭐, 이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예, 일단 좀 보겠습니다. YG엔터 같은 경우는 매출액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작년 대비해서는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도 1,563억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만 놓고 보더라도 잘 나오고 지금 당사에 제출한 걸 보면 한 1,900선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한 30% 이상 증가되는 패턴인데 결국은 주가는 왜 빠지냐? 62,000원대 쌍봉 만들고 주가 하방으로 빠져가지고 상승폭 다 반납해서 45,000원까지 빠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의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손절 라인이 이미 지났어요. 손절을 하시려고 했었으면 적어도 52,000원, 53,000원 요 라인에 좀 잘라주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59,000원이면 딱 고점이에요. 딱 고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도코멘터님한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 뭐냐면 엔터주들은 아무것도 아닐 때 간다는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니까 실적 발표 시즌도 아니고 재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엔터주들이 가요. 통상적으로 보면. 차트를 한번 요로 돌려보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손절 라인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기술적 반등은 가능할 것 같아요.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46,500원, 46,000원 요 라인이 바닥 라인으로 잡히고 있으니까 오늘 종가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6,800원이에요. 그러니까 요 종목은 지금 정리하시면 올라갈 종목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근데 올라가는데 당장 59,000원은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당장은. 이 59,000원이 한 30%, 35% 정도 차이 나거든요.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그러니까 급하게, 그러니까 기존의 강력한 지지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그게 저항 라인으로 바뀌어요. 강력한 지지 라인이었던 거는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라인이 52,000원대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46,8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내가 매입했던 59,000원이 언젠가는 오겠지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버텨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예. 1차적으로 목표가를 52,000원 잡아야 될 테니까 그때 돼서 요거를 뭐 손실을 조금 보고 잘라야 되는 건지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 예. 조금 더 가져가고 매입가까지 한번 버텨봐야 되는 건지는 52,000원대 정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손절 라인 의미 없으니까 로스컷 하지 마시고요. 예, 예. 1차적인 목표가 제가 생각엔 기술적 반등 나왔고 5만원 위에는 가요. 예. 네, 그러니까 5만원 위에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신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 네,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을 테니까 꼭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좋은 사람들요. 예. 2,430원에 30%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좀 많이 빠져갖고요, 오늘. 예. 사는, 한 20일 날 샀거든요. 예. 저번 주 화요일인가. 근데 처음 사봤는데 좀 많이 빠져갖고 좀 불안해서요. 왜 사신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사셨어요? 혹시 이상가족 때문에 사신 건 아니시죠? 방송 보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상가족 이슈 때문에 사신 건 아니시죠? 네. 그럼 뭐 때문에 사셨어요? 어떤 것 때문에? 방송 보고 그냥 샀어요, 제가. 그냥 방송을 보고 매수를 하셨다? 네. 그냥 매수하신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다음부터 그냥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좋은 사람들이 회사 명이 좋은 사람들인데 회사가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뭐 주가의 흐름들이 2,200원, 2,500원대만 윗꼬리가 나와요. 윗꼬리가 뭔지는 아시나요? 네. 주식 투자한 지 얼마나 되셨죠? 좀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네. 윗꼬리가 뭔지는 아시죠? 네. 예, 2,500원대만 나면 윗꼬리가 나옵니다. 2,500원대 윗꼬리. 거래량, 그러니까요. 윗꼬리, 네. 윗꼬리, 거래량. 자, 결국에는 2,500원대에 대한 저항세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61선에 대한 지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61선이 이탈됐을 때는 주가 하락폭이 점진적으로 커질 수 있다. 자, 결국에는 61선이 얼마입니까? 2,100원대가 되겠죠? 네. 2,100원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100원대 강력하게 이탈했을 때는 손절 라인으로 들어오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자, 일단은 이 종목 61선 지지세가 좀 나와줘서 다시 한번 반등 구간으로 들어온다라고 해도 조금 반등의 폭이 작을 수도 있어요. 네.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부근에서는 정리를 좀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래서 딱 매수가까지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요. 네. 2,300원대 있죠? 네. 2,300원대 넘어가게 됐을 때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의견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0원요? 그 부근 이상 넘어가면 조금씩 점진적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요? 예. 너무 지금 기준에서 한 30% 이상 가지고 있어서 너무, 지금 3날부터 제일 고가 때 산 것 같아요. 2,430원 샀는데, 지금 계속 빠졌고, 오늘 2,100, 얼마에 끝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비중이 30%시라도 네. 50% 비중 안 실었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네.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오늘의 문제 종목인 이화전기 2006번님 550원의 비중 80%. 예, 오늘 이산가족 상봉이 좀 마무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남북 전력망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경합을 했던 이화전기가 배임 횡령죄가 발생이 됐네요. 벌점을 몇 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벌점을 몇 점 맞을지 모르겠는데 15점이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상장 폐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염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배임 횡령이 발생을 했다. 이제 벌점이 결국은 누적된 게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재무제표를 다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누적된 벌점이 몇 점이었는가 체크를 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배임죄가 배임 횡령이
뭐 의미가 없다, 구속이 안 된다라고 하면, 혐의 없다고 하면 주가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생각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가 되게 되거나 거래가 다시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자르고 나오시는 게 손실폭을 좀 줄이는 게 아닌가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느 정도 좋은 그런 흐름이었지만은, 자, 지속적인 변동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저희가 관리해드리고 리딩해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자, 함께 동참하셔서 왜 진정한 가치 투자는 워런 버핏만 알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모른단 말인가에 지속적인 의문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